39번 질적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본 추출 방법이 아닌 것은 조사에는 양적 조사가 있고 질적 조사가 있거든요. 질적 조사의 대표적인 표본 추출은 이론적입니다. 그 다음에 짐락은 양적, 눈덩이는 질적 표본 추출되고요. 극단적 사례, 이건 다 맞습니다.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이 있고 양적 연구 방법이 있죠.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쓰면 클라이언트와 함께 현장에서 참여해가지고 관찰하는 거죠. 관찰, 뭐 인터뷰, 그다음에 혹은 또 뭐 신문 조사 같은 거, 그런 것을 다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관찰에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말을 쓰고 어떤 몸짓, 행동, 그다음 그 주변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고, 양적 연구 방법은 설문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질적 조사의 대표적인 것은 비확률 표본 표출이죠. 그것은 대표성도 필요 없고 현상과 관련 요인들을 위한 현상에 관련된 이야기만 쓰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론적 표본 표출이 대투에 있다. 양적 연구는 연역법으로 뭐 첨단론법 있죠. 그 다음에 임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죠. 양적 연구는 가설을 검증한다. 질적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는 개방 코딩, 쉽게 말해서 녹취록, 녹음을 하고 그걸 꺼내서 코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축코딩, 이야기 중심, 그 다음 선택, 치사 선택, 이런 게 있습니다. 양적 조사, 질적 조사는 뭐 두 개 다 어렵지만 질적 조사는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확률에는 확률 표본 부출과 비확률 표본 부출이 있거든요. 확률이란 게 뭘까요? 앞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개연성, 가능성을 뭐 확률로, 비율로 표현한 것이죠. 예를 들면 내 유튜브 채널이 앞으로 1000만 명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몇 프로일까요? 0%. 뭐 그러죠.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자, 확률 표집에서는 네 가지가 있거든요. 뭐 단순 무작위, 뭐 그다음에 체계적 표본 부출, 층화, 군집, 뭐 군집이라고 해도 집락이라고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확률 표본 부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편입 표출 부분을 딱 가져와 버리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단체, 층급,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단순 무작위는 임의적으로 랜덤으로 하는 것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은 뭐야죠, 뭐 오늘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1번 일어나, 그 다음에 10번, 뭐 20번, 30번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작업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층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1층에서 몇 명 뽑고, 2층에서 몇 명 뽑고, 3층에서 뽑는 거. 그 다음에 군집이라는 것은 뭐 점증적, 대한민국, 그 다음에 뭐 서울특별시, 뭐 그런 식으로 그 군집에서 뽑아내는 것이요. 조금 비슷하게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얼른 이야기할게. 편의점 표본 추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무나 잡아보는 거. 이 표본인 것은 전문가들 집단에서 추출해야 되는 거죠. 할당은, 딱 몫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눈덩이는 한 사람이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커져가는 것이죠. 통계학을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용어 정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어 정리만 하면, 통계학 공부는 상당히 다가가기가 쉽거든요. 이게 모든 공부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새로운 공부할 것 같으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용어 정리. 이게 상당히 쉬운 것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 무작위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확률 추출은 무작위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확률은 편의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랜덤으로 한다. 예, 모집단에서 무작위, 랜덤으로 한다. 모집단 구성을 표준으로 추출할 확률의 균등합으로 통계 분석이 많이 이용된다. 그러니까 확률과 비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랜덤이냐, 랜덤 아니냐. 그거는 차이가 있죠. 그 다음 비확률은 인위적으로 뽑아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중화 시키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뭐 브랜드 평가, 광고 테스트, 고객 만족 이런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확률은 무작위로, 그 다음에 비확률은 무작위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연구자가 필요한 부분을 뽑아 쓰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더 한번 살펴봅시다.
자, 확률 표본에서는 무작위는 뭐냐? 제비뽑기, 뭐 난수표, 막 이런 게 랜덤으로 무조건 뽑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데나 푹푹 찍어가지고. 특히 이거 어떤 거냐면 나라장터나 로또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모집단은 누군지를 모르죠. 예? 불특정 다수죠. 그래서 제출할 동일함으로 모집단 대표성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체계적 표본 추출 한번 봅시다. 단순 인감 추출해가지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무작위로 추출을 딱 해요. 난수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10,000명 중에서 500명 탁탁 찍어가지고 또 뽑아내죠. 남녀만 뽑아낼 수 있고 여자만 뽑아낼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남자 몇 명, 여자 그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뽑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체계적 표본 부출.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면 이름을 가나다수로 정렬해서 이름을 부여한다. 뭐 첫 번째 1번 학생이면 그 다음에 11번, 21번 이렇게 체계적으로 쫙쫙 10관계의 표본을 추출한다. 그것은 뭐냐면 왜 10명씩 하느냐. 1000명 중에서 100명을 추출하기 때문에 추출될 확률이 10%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뭐 5번 그러면 딱 일어나고 그다음에 15번 뭐 25번 그렇게 이제 체계 10번 단위로 딱딱 하는 거야. 그 체계적으로 딱딱 다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라 딱딱딱 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단히 외워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체계적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뭐 5번, 10번 체계적으로 간다. 뭐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임의만 추출하고 이게 첫 번째 추출만 임의로 표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등간격 뭐 10단위로 할지 5단위로 할지 그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추출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 그 다음에 뭐 1, 2, 3, 4 쭉 가도 되고 등간격으로 그 다음은 1번에서 11번 가도 되고 그게 체계적으로 간다. 그렇게 간단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칭하 표출.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는 게 칭하가 뭐고 군집이 뭐고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한 건데 1층에서 몇 명, 2층에서 몇 명 그런 식으로 딱 머릿속에 뭐 정답은 아닌데 그렇게 연상법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집단의 어떤 기준에 따라 몇 개 소집단으로 분류해가지고 그 소집단에서 무작위로 표출하는 것이죠. 여기서 남녀를 이렇게 딱 구분했다. 소그룹, 여기도 소그룹, 중장년, 뭐 여성들, 남성, 직장인 이렇게 해가지고 무작위로 여기서 아무나 표출하는 것이죠. 아까 확률 표현이 뭐다 그랬죠? 무작위로 한다 그랬죠. 랜덤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확률 랜덤이 아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모집해가지고 랜덤으로 뽑아내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1000명의 남학생을 약 구분한다. 그 남학생은 50명, 여학생 50명 중에서 아무나 뽑아내는 것이다. 자, 칭합표증. 1층에서 몇 명, 2층에서 몇 명.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아무나 뽑아내는 것이죠. 그 1층, 2층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군집. 이게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표시하자면 뭐 이렇게 층별로 1층, 2층, 3층 이렇게 이게 뽑아내는 게 비례층 안에 있고 비비례층에 있는데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될 테고요. 일단은 층하 추출법은 1층, 2층, 2층, 3층에서 무작위로 뽑아낸다. 랜덤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군집 표본 추출. 초등학교 영어 교육 실태를 조사하겠다. 근데 초등학교 총 몇 개를 무작위로 선정한다. 선정된 학교에서는 어느 학년 조사할 건지 다시 무작위로 실천한다. 서툴한 전수 조사한다. 이게 비슷비슷해요. 이제 소그룹 외우고 그다음에 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뭐 확률에서는 뭐든지 보면 랜덤으로 한다. 그게 아주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층합 표준 조출 무슨 표본 군집이나 할지 체계랄지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조금 범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 네 개를 눈여겨 보십시오. 단체, 층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비확률 표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확률 표준 표본 추출 편의점. 편의점이 아닌데 편의점 표본 추출
유의 표본 추출, 할당 표본 추출, 눈뜨기 표출 이것을 한번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점 추출이라는 것은 쇼핑몰 전철에 아무나도 길거리 조사에서 우리 흔히 많이 보죠. 전철역 같은데 막 추출하는 거 막 뭐 설문조사 한다든가 막 그런 거. 그다음에 이 장점은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나 매우 간단하다. 아무나 가서 하면 되죠. 전철역 같은 데서 무슨 뭐 어린이를 돕시다라고 막 그 뭐 아니 설문조사하고 좀 써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아무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랜덤이 아니죠. 어떤 목표를 딱 해가지고 지역을 정하고 딱 정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뭐 대표성도 없고 무조건 대표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작위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의를 정해가지고 그 임의로, 오늘은 뭐 용산이다, 아니면 종로다, 임의로 표본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수집을 추출하는 것이죠. 표본 추출. 발음도 안 되네. 조사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인을 대표 대상으로 해서 표본을 추출한다. 예를 들면 전문가 집단을 보면 되겠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사할 때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내용이 정확하죠. 그리고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할당 표집. 할당 표집이라서 어떤 딱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추출한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남학생과 여학생 60대 40이므로 남학생 60명, 40명에서 할당을 준다. 여기서 보면은 기준을 딱 여기서 학생들한테 1000명을 했다. 그러면 남학생 60명을 하고 할당을 딱 주는 것이죠. 여학생 40%. 그래가지고 이 할당을 줘가지고 추출한 거죠. 그러니까 뭐 층화 표현이랑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은 조금 할당에서는 랜덤 아무나 하지만 여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데 그 부분에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여기서 60% 남학생만 뽑아라. 여기 40% 여학생만 뽑아라. 그런 식으로 하고 할당 표본 수출. 이게 참 제3 이야기지만 통계 영어는 정말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그걸 말하려면 많은 통계 공부원들이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눈뜨기 표본 표출. 몇 명 표본을 선정한 다음에 그들로부터 계속 이어받는 거.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러지? 그 다단계 같은 거. 다단계 우사비 있잖아요. 한 사람은 거기서 막 꼬리를 물고 막 새끼치잖아요. 피라미드 같이. 이제 그런 게 눈뜨기 표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몇 명, 두세 명 딱 표본을 적은 다음에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 추천받아가지고 눈뜨기로 점점 커진다. 이런 식으로만 알아둬도 시험 문제는 어느 정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